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A 대리점에 특정 월의 판매량을 구할 수 있는 논리를 짤 수 있게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A 대리점 판매량의 12월 판매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2월 판매량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속성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F, 셀 서식 상자 불러오시게 되면 이게 G표준이라고 해서 월 판매량이라는 문자 자체는 표시 형식만 표시가 되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수식 입력줄에 보이는 속성창에는 숫자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값을 매칭을 시켜주는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문자 값은 따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값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쭉 지정을 하고 목록, 원본 범위를 선택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A 대리점 판매량 전체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합계를 구하는데 여기서 특정 월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합계가 하나만 여기 출력되게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합계 부분에서 누적으로 시작점은 항상 1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1부터 3월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판매량을 구해서 여기에 출력해 보는 논리를 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칸은 여기에 보여지는 목록 값을 출력을 했을 때 해당하는 월 정보가 월과 이 품목을 만족했을 때 하나만 출력이 되는 논리를 짤 거고요. 여기는 여기 해당하는 품목이 누적으로 어떻게 판매량이 합계가 되어 있는지 논리를 한번 짜볼 겁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 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ffset 불러주시고요. 시작점은 여기 1월이라는 이 부분을 찍어 놓도록 할 거고요. 콤마 찍고요. 밑으로 한 칸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숫자 1을 임의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한 칸 밑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특정 월이 선택이 되어지면 이 밑에 있는 값을 여기에 불러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치 적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찾을 값 기준은 12월 판매량의 12라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치 함수에 의해서 기준값이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출력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걸로 닫고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쳐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offset 논리와 매치 논리는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offset 논리 안에 매치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offset 함수는 출발점을 0으로 카운팅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매치 함수는 숫자 1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빼기 1을 통해서 offset 함수 논리에 부합이 되도록 빼기 1을 해 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2월 달 판매량은 521.2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4월달로 바꾸게 되면은 4월달의 값은 507.9 잘 출력이 되네요. 이번에는 누적 판매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합계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um 함수를 필두로 해서 offset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은 마찬가지 1월 이 부분 찍어주시고요. 콤마 찍고 아래로 한 칸 이동해야 되겠죠. 숫자 1 입력해 주시고 콤마 찍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1부터 특정 월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으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콜럼선은 아래로 한 칸 위치 이동한 이 지점에서 열번호 이 1 밑에 있는 숫자 값은 움직이지 않도록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콤마 찍어서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트 구간은 지금 1월이라는 이 밑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width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콤마 찍고 하이트 구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width 구간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치 적어주도록 하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특정 월 기준값 하나 찍어주신 다음에 콤마 찍고 이 월을 전체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매치 갈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치가 들어와 있는 구간은 width 구간이죠. width 구간은 출발점을 시작을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빼기 1 안 해주셔도 됩니다. 로우스와 컬럼스 구간만 동작되는 위치 이동 원리가 다르죠. 근데 하이트와 width 구간은 시작되는 동작 원리가 유사합니다. 뭐와 유사하냐면 매치 함수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순번대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빼기 1은 해주지 않습니다.
옵셋 괄호 닫고요. 썸 괄호 닫아서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620.5가 나오면 되겠죠. 쭉 드래그를 했어요.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620.5 잘 출력이 되네요. 여기에서 6월로 바꿔볼까요? 6월까지 전체 판매량 합계는 3435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아이템에 대한 판매량 구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옵셋 함수 그냥 불러주시면 되겠죠. 출발점은 아까 1월을 우리가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출력이 된 합계값을 이렇게 찍어 놓도록 할게요. 출발점을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아래로 행번호값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매치 적어 주신 다음에 특정 아이템을 기준값으로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특정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한열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매치 괄호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점이 한 칸 아래에서 출발을 했어요. 옵셋 함수는 출발점을 0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1, 2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오죠. 매치 함수가 범위 지정이 된 구간도 마찬가지. 시작점이 시작된 구간부터 1, 2 동일하게 옵셋 함수와 똑같이 범위 이동하는 지점이 똑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매치 함수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 월 판매량 기준이 되는 월 판매량 기준값을 찍어 주신 다음에 콤마 찍고 이 월이 들어가 있는 기준값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고 매치 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시작하는 지점이 C열로 동일합니다. 시작점과 지금 콜럼스 이 부분이 시작하는 점이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매치 함수가 옵셋 함수의 컬럼스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매치 함수는 1, 2 이렇게 시작이 될 거지만 옵셋 함수 안에 지금 중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옵셋 함수는 시작점을 0, 1, 2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될 겁니다. 여기 갭은 마이너스 1만큼 있기 때문에 빼기 1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옵셋 괄호 닫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노트북 5번 이 친구의 5월 값은 95.5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노트북을 3번으로 바꿔볼까요? 3번에 대한 5월달 값은 20.9 그리고 4월달 값은 16.8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판매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판매량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썸 불러주시고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셋 함수 불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 시작점은 동일하게 이 구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요. 매치 함수 적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준값 하나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요. 이번에도 출발점 한 칸 아래에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한 줄 선택해 주시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행번호 값을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출발점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번호 값이 하나 정해지게 되시면 이제는 합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번호 값이 지정이 되고 나서 위드 구간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인수값은 위드 값이죠. 그래서 여기 로우 구간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콤마 찍고요. 컬럼스도 제자리를 지켜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시작점은 항상 1부터 언제까지, 1부터 몇 월까지 이런 식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시작점은 제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생략 또는 그냥 콤마 찍어서 0을 넣어주셔도 되겠죠. 하이트 구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범위를 확장해야 될 구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 구간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콤마 찍어서 위드 구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매치 함수를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죠. 시작되는 기준값은 여기 월값이 될 거고요. 콤마 찍고 위에 있는 월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이렇게 한 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시고요. 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드 구간이기 때문에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운팅을 1, 2, 3, 4 이렇게 잘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옵셋 함수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로수와 콜럼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1로 시작해서 같이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옵셋 괄호 닫고 썸 괄호 닫고 엔터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트 3번에 대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량 합계는 242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242 잘 출력이 되네요. 노트 8로 한번 바꿔볼까요? 노트 8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 합계는 423.6 이렇게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범위가 계속해서 변해져 나갈 때 우리가 범위를 계속 새로 지정을 하고 값을 출력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엄청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범위 구간에 대한 범위를 동적 배열 함수를 활용을 해서 배우고 있는 옵셋 함수를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어지게 할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세로 고침을 통해서 업데이트만 해주면 될 겁니다. 오른쪽 해결 시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 확인해 봤더니 9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어떤 과일명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판매율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제가 9월 14일만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14일만 입력을 하고 이 부분에 오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세로 고침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9월 14일이라는 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피벗 테이블 논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피벗 테이블을 지정을 해줄 때는 범위 구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삽입 버튼에 오셔서 피벗 테이블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 범위 안에 있는 값들만 인식을 해서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범위 구간을 벗어나서 값이 들어올 경우는 아무리 세로 고침을 해 주시더라도 아래에 입력이 된 이 값은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적 범위를 활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세로 고침만 눌러줬을 때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경우 자동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논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식 탭으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이름 관리자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피벗 테이블 논리가 있는데 일단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만들기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목을 제가 그냥 피벗이라고만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참조 대상 이 부분이거든요. 지워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옵셋 함수 불러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점은 왼쪽 위에 있는 이 날짜 구간이 됩니다. 날짜 구간을 출발점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범위를 출발점부터 아래로, 출발점부터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은 하이트와 위드 구간만 가능하죠. 우리가 단지 행으로 열로 몇 칸 이동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인수값은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간, 지금 로우수 구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을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겠죠. 콤마 찍고 콜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날짜라는 이 구간을 지정할 수 있게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을게요. 이번에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범위를 먼저 한번 확장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줄 거냐면 값이 들어가 있는 끝 구간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countA 함수거든요. countA 함수를 적어주신 다음에 가로 열도록 할게요. 출발점을 B2, 날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일단 확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을 찍어주고 시작하는 전부터 이 아래 비어있는 구간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범위가 확장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 행번호 값을 넉넉하게 1000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countA 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마지막 width 구간은 어떻게 확장을 시켜줄 거냐면 지금 행으로 height 구간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범위를 또 확장해 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확장을 해 나가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값이 있는 구간까지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countA 함수를 불러주시고요.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날짜 구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이 될 거고요. 콜론 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열번호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번호 값을 충분하게 Z열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B2 셀부터 해서 Z2 셀까지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값이 있는 부분에 마지막 값을 출력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는지 기준값을 옵셋 함수에 던져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countA 함수 갈로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옵셋 함수도 갈로 닫아서 이 구간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벗이라는 이름 관리자 안에 새로운 이름 정의된 구간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닫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와주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시고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할 범위 구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 F3번 펑션 키 눌러주시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정의했던 피벗이라는 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죠. 선택, 확인, 그리고 이 구간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어디에다 만들 거냐,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구간은 여기 동일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상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필드 상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행으로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판매율을 값으로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목록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9월 13일
엔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이 논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 있죠. 또는 Alt F5번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는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오셔서 새로 고침을 눌러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동적 범위를 활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자동으로 범위가 움직일 수 있는 옵셋 함수를 통해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